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올해 2026학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작업조교사 이한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연수의 목적은 선생님들께서 업무 담당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잡음 없이 또 무리 없이 좀 이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까 시행과에 관련을 했고요. 시행의 방점을 찍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아마 들어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연수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자, 자료를 먼저 주시면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자료 먼저 보내드려 볼게요. 이제 필기를 하면서 듣고 싶다고 요청하신 선생님께서 계셔서 지금 보내드리는 자료는 연수 자료랑은 조금 연수 자료보다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용입니다. 이 연수 자료 먼저 보내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패들렛에 각종 매뉴얼이나 선생님 궁금하신 것들 아니면은 뭐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 다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연수 자료를 다 드릴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4년, 5년 담임교사로서는 맞자평을 3년 정도 진행을 해봤고요. 첫 해에는 아주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담당, 평가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는 평가 담당자가 이제 안내를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재밌어 보인다 하고 저 할래요 하고 뭐 국수영 이 정도만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컴퓨터실에서 시험 보다가 국어 시험 보다가 쫓겨났어요. 그 방과 후 수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어 시험 하나만 보고 23년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24년, 25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3학년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과학정보부 하면서 디벗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도움들을 좀 몇 가지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했던 업무들의 경험이 오늘 연수에 최대한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페들레 주소 미리 못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연수에 이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미리 못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질문을 막 주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면 연수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은 이제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앞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다가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패들렛 자료 이제 드릴 때쯤에 그때 이제 궁금하신 것들, 그래도 궁금하신 것들을 한번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업무 담당자로서 3학년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릴 때,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선배 선생님들의 반응. 그냥 종이 시험지로 하지, 뭐 이런 거를 또 하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의 존경하는 선배 선생님. 한비쌤 다 좋은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해? 학교 생활통지표에는 늘 매우 잘함만 받았던 학부모들이 이 결과를 보고 뭐 선생님이나 학교 수업을 못 믿으면 어떡하지? 뭐 민원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은 요거였어요. 결과지 너무 화려하게 잘 나오고 분석도 굉장히 잘해주는데 나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죠? 저희 애가 모자란가요? 부족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무슨 피드백을 줘야 하지? 뭐 시험 보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후에 내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오늘 뭐 각종 이유로 뭐 업무라서 아니면 담임교사라서 뭐 이거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연수에 들어오셨을 텐데 아마 선생님의 생각이 이 정도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늘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는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에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
연수이니만큼 그냥 기본적으로 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기본사항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효율적인 시행 방안은 제가 했던 경험들을 싹 녹여서 포인트만 짚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편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웹사이트가 많이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개선이 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바뀌는 건 바뀐 거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그 테스트용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부분을 클릭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4번이 제가 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담임으로서 어떻게 이 결과를 활용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직 경력이 막 많지 않고 이제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좀 AI의 도움도 살짝 받아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동영상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기본 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맞자평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넣어봤어요. 자, 이 시험의 목적은요,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얘를 전국에서 몇 퍼센트 나오는가 이걸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성장 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생 성장을 진단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왜 종이로 보지? 왜 컴퓨터로 봐야 되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는데, 역량이 중시되면서 평가 방식이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필 평가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다양한 평가 문항들을 컴퓨터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락을 제공해주고 뭐 각종 이런 뭐 끌어오기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 수행 능력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조금 더 다채로운 평가가 가능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 평가의 목적은 학생을 진단하는 거, 맞춤형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의 특징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료 보여드리면서 짚어드릴게요. 자, 학기 초에 학생 진단 활동으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그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이 학생이 부진 학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 다르실 수 있지만, 뭐, 그러니까 부진 학생은 뭐 이렇게 점수 몇 점 미만으로 해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상 학생들은 그냥 부진 학생이 아니다. 이제 이 정도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1수준에서 4수준까지 이 학생의 수준을 그래도 조금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해준다. 세밀하게 진단해준다. 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이 시험이 어디서 뭐 다양한 내용을 가져온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이라면 뭐 1, 2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 4학년이라면 3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 점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과 과목의 정의적인 특성들도 이렇게 방사형 그래프로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4,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설문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사회정서적 역량, 뭐 학교 생활, 진로 성숙도, 자기조절학습, 성취 목표 지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기초학력 평가랑은 조금 구분된다라고 보여져요. 세 번째입니다. 평가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올해 바뀐 그 결과지 그래프예요. 내용은 사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포맷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개인 수준이랑 학급 수준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는 네,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역량별로, 또 정의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기 좋게 학생 개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학급 단위의 평균치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형 평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음성 자료가 들어갈 수 있고 학생이 도구를 조작하는 모의 실험까지도 이제 문항 구성이 가능하다. 맥락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 역량 평가에 용이하다. 이런 것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가장 컴퓨터형 평가를 되도록이면 지필 평가 말고 컴퓨터형 평가 하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당연히 초반 기초 작업이나 환경 조성 같은 것들, 그리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들만 되면 사실 평가로서는 너무 편하거든요. 지필 평가처럼 이제 인쇄하거나 나눠주거나 관리하거나 채점하거나 하는 것들 없이 데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행 방안입니다. 아까 장학사님께서 보여주신 표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학교 관리자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교장, 교감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이 평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면 학교장님, 교감 선생님은 학교 책임자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뭔가 의견 수합이나 뭔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 책임자이신 교장, 교감 선생님과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년 관리자와 교과 담당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아까 중간에 앞에서 해주셨어요. 이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이를테면 중학교 1학년들이 같은 날 한날 한시에 모두 동시에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하면 학년 관리자가 필요해지고요. 아니면 뭐 영어 선생님이 영어 시험 보고 과학 선생님이 과학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교과 담당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실정상 대부분의 시험을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연수 자료는 초등용, 그리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그 두 가지 내용도 업무 담당자로서 학교 관리자가 어떻게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담임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관리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평가 업무 담당자가 이걸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기초학력 담당자가 이걸 하시기도 하고요. 학교마다 다르실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어떤 것들을 꼭 하셔야 되는지 정리를 네 가지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털에 가입하시고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2월에 하시는 게 좋고, 이따가 시뮬레이션 보여드릴 때 같이 혹시 안 하셨다면 시뮬레이션 보여드릴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행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우리 학년, 몇 학년이 몇 반까지 있는지를 설정해 두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에게 어떤 안내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가입하세요. 아니면 가입한 선생님들 각 반 담임 선생님으로 승인해드렸습니다. 아니면 뭐 선생님 이거 시험 잘 하시려면 이러이러한 점들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한 연수 같은 것들. 이 정도의 안내가 이제 담당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담임교사 회원가입 안내하시고 권한 승인을 실제로 해주시는 것까지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매년 질문이 나오는 이것. 제가 2025학년도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 어떻게 활용하냐,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헷갈린다고 하신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학년 초에 진단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누구를 정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진단 활동입니다. 우리 학교 이제 새 학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도구로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진단검사, 이거 2025년 기준입니다. 그 진보템이라고 하죠. 그 기초학력 진단검사지를 때가 되면 줘요. 이거는 전국에서 부진 학생을 판단하기 위한, 배움이 느린 학생을 판단하기 위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부진학생인가 아닌가 이걸로 미도달이라면 부진학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지원 대상으로 학생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이거 두 개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책임 교육 학년은 되도록이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보고 이 중에 1수준이면 기초학력 시험 봐서 미도달이면 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한다 이런 순서를 되도록이면 지켜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에서 보는 게 문해력, 수리력 두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진단검사는 읽기, 쓰기, 세마기까지 3RS를 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3학년 책임교육 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적극 권장이라고 써 있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1단계나 2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의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가 된다. 이 세부 계획을 보시고 세부 계획을 참고하셔서 어떤 것이 조금 더 맞는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비춰봤을 때 맞춤형을 보고 1수준 학생으로 학습 지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 아니면 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바탕으로 미도달 학생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학교 내부에서 필요합니다. 확실한 점은 여기서 나오는 부진 학생이 수가 더 적을 거예요, 아마. 1수준 학생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셔서 학교에서 이제 업무 진행하실 때, 논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3학년은 지필평가를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이제 3학년 선생님들과 이제 논의하시면서 선택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CBT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가, 여분 기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입니다. 컴퓨터실 제가 약간 초반에 우왕좌왕했다는 그 썰 들려드렸죠? 컴퓨터실에서 했다가 막 이런저런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차라리 그냥 교실에서 디벗을 활용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여분기기는 평가원에서 학생 수의 10% 정도는 구비를 하라고 권장합니다만 저는 교사용 한 대 정도만 두어도 충분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새로 고침이나 좀 기다리거나 하면은 해결이 됐었습니다. 마지막 준비물입니다. 이건 뭐 학교에서 사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3학년은 준비물이 거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크롬북으로 이 시험 진행해 봤었는데, 손가락 터치나 아니면 스타일러스 펜 같은 것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4, 5, 6학년의 시험은 수학 빼고 다 이어폰이 필요해요. 그래서 4, 5, 6학년에서 맞자평을 본다면 이어폰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한데, 이어폰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전산실무사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이 귀에 들어가는 이런 이어폰 같은 것들, 당연히 뭐 헤드셋이나 이런 거 학교에 있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학생이 개인 것을, 자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생상 좋다라고 권해주셔서 저도 그냥 알림장에 써줬습니다. 이 개인 이어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없는 학생은 이제 컴퓨터실에서 사용하던 헤드셋 꽂아서 이렇게 쓰는 그걸로 제공을 했었고요. 마우스는 시험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알아서 가지고 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지필평가로 선택했을 때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의 답안지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인쇄해서 학생들을 나눠주고 답안지 인쇄해서 학생들 나눠주고 이 결과를 또 엑셀에 입력해서 시스템에 올리는 것까지 과정이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뭐 튜터 얘기하셨는데 뭐 튜터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답안지를 모아서 드리면서 엑셀을 작성해 주십사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작성된 엑셀 파일을 올리시는 건 담임 선생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 마지막입니다. 디벗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플을 사전에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디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어드민이나 MDM으로 제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정보부의 협조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앱 설치가 할 수 있도록 그 앱 설치 허용으로 바꿔달라. 이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 요런 정도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학교 디버 없는 학년 있는데, 뭐 아직 구비가 좀 안 됐는데, 배송이 안 됐는데 빨리 하고 싶다. 컴퓨터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뭐 바로가기 같은 거 만들어서 공유 폴더에 넣어 주시거나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QR코드 같은 것들. 이건 담임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 반 학생들 QR 찍어서 그냥 빨리 들어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담임교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똑같이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업무 담당자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 맞다고 승인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 학생 정보를 나이스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입력해서 제가 업로드 했어야 됐는데 올해 나아진 점입니다. 나이스 현행화가 되면 나이스에서 정보를 바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방식 비교과 설문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3학년 담임 선생님이라면 지필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방식 선택하시는 거. 4, 5, 6학년 선생님이시라면 그냥 교과 시험만 볼지 비교과 설문까지 함께 볼지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교과 선택을 하는 것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국수사과형 시험이 신청이 되고요. 그 경우에 만약에 난 영어 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보시면 돼요. 안 보시면 돼요. 필요하신 그 시험만 일정에 맞게, 학급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선생님, 비밀번호 입력하라는데 이게 뭐예요? 응시표 출력과 배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따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릴게요. 응시표입니다. 여기에 있는 비밀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표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나눠주셔야 이 정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감독교사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 반에서 잡음 없게 40분 내에 이 시험을 끝내고 싶다. 편안하게 시험을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시간이 있으실 때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의 테스트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감독교사로 이 뭐 미리미리 클릭 해볼 수 있게끔 이 모의 테스트 기능이 있어서 감독교사로서 그 기능을 숙지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체험해 보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으로 6학년은 이 정도는 필요가 없지만 3학년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온라인 기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기능 수준을 고려하셔서 체험할까 말까 이런 부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준비물이나 마우스는 담당자도 이제 신경 쓰시겠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폰 우리 꼭 시험에 필요하다. 개인 이어폰 있는 사람 가지고 와라. 없으면 학교에서 여분 헤드셋 빌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알림장. 아니면 뭐 필요한 학생은 마우스 가지고 와라. 근데 뭐 마우스 어차피 없어도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합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난관이 되게 많았어요. 비밀 학교 그 뭐 눌러요, 뭐 써요, 자국초 쓰는데 한참 걸리고 뭐 학년 반 번호 비밀번호 뭐 해요 막 난리가 나는데 그 마치 OMR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치는 것과 좀 비슷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연배 높으신 경력 선생님께서는 뭐 손을 무릎에 두고 화면만 이렇게 보게 하신 다음에 뭐 찾았나요? 뭐 누르세요. 그 다음에 뭐 자국초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문항이 공개되는 문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 중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이시기도 한 선생님께서 문항을 되게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문항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문제집을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결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험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학생들의 돌발 질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방점. 그리고 막상 문제 보시면 지필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필 3학년의 경우에 지필평가 선택이 가능하다고 열려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시험, 뭐, 글씨가 작아서, 뭐, 화면이 작아서, 글이 많아서, 뭐, 이런 식의 애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그 기능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4번,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에 읽을 자료가 있으면 오른편에 문항이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그 문항별로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아예 무슨 무슨 문항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아, 그리고 서술형, 노수정형 이런 문항들은 중고등에 해당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초등에 맞게 말씀드려 볼게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 풀다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연결 잘못했는데 고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선 한번 클릭하면 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께서 그냥 한번 쓱 살펴보시면 이렇게 좀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결형 문항, 적절한 것을 연결하는 거. 두 번째는 선택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선택하세요 한번 눌러봐. 하면 밑에 하고 바로 이제 시험 진행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끌어다 놓는 완성형 문항인데요. 뭐, 보기에서 끌어다 놓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가끔 질문이 들어온다면 선생님 저 잘못 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놓은 것을 다시 끌어서 놔두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간혹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선생님께서 간혹 당황스러움을 느끼시기도 하지만 사실 천천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난이도의 그런 수준이고요. 순서 배열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림을 다 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작년 디벗에서 마우스를 따라서 이 그림이 이동하지 않아서 문의를 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마우스로 집어서 끌어다 놨으면 이 그림이 같이 딸려와야 되는데 그림은 그대로 있고 마우스만 온다. 이상하다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끌어다가 놓으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시험 상황에서 애들이 이런 조작 때문에 하는 문제 그런 질문들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 맞아요. 담임교사가 수업 중인 책임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4분의 10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세요. 같은 이런 문제들은, 이런 수식 계산기를 쓰는 문제들은 3학년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4, 5, 6학년 정도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못하는 어린이들 있죠. 그렇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버튼을 쓰면 된다는 정도의 생각이 바로 가능하실 겁니다. 숫자 쓰고 하면 뭐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단답형 문항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평가 시스템 체험하기 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문항들은 여기 체험하기에 공개되어 있는 문항들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선생님들께서 좀 담임으로서 시험을 진행하실 때 최대한 조금 시행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시작해볼게요. 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시뮬레이션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지원 포털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늘 구글에서 맞자평으로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화면이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냥 구글에다가 맞자평 검색하세요. 그러면 위쪽에 학업 성취도 평가 지원 포털이라고 뜹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로그인, 뭐 회원가입, 유형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이면 요걸로 하실 거고요. 만약에 학생이 내가 직접 내 결과 내가 직접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가입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선생님께서 가입하실 때는 교직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수용으로 테스트 계정을 받아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학교 관리자이십니다. 자, 들어가면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정보 관리에서 권한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 학교 관리자 권한을 승인해 주는 것은 지역청에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권한 신청을 뭐 신청 사유 뭐 누구누구 업무 담당자입니다. 뭐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 누르시면 지역청에서 확인을 해서 선생님 학교 관리자 권한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빨라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네, 죄송해요. 제가 더 천천히 할게요. 권한 신청 버튼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여기 평가원 표집학교 연수에서도 난리가 났던 포인트인데, 지금 여기가 막 지금 개학일에 맞춰서 열심히 이걸 진행하시고 있거든요. 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신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법만 알아두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권한 신청 글씨만 있고 아래 클릭 버튼이 없습니다. 네, 저는 평가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은 마이페이지의 내 정보 관리에서 학교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실 수 있다. 감사해요. 오늘은 보기만 해주세요. 학교 관리자 신청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청이 늦어진다면 지역청으로 문의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시험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험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지금 테스트 계정인데도 막 오류 발생했습니다. 뜨잖아요. 지금 난립니다. 네, 난립니다. 그냥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로그인 회원가입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좀 봐주세요. 평가원에 전화했더니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라고 하셨어요. 아유, 벌써 11시네요. 자,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내 정보 관리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뭐 4학년 몇 반 담임으로 죄송해요. 그리고 시험관리 탭에서 학생들의 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1반부터 5반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학교 정보 관리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이건 보이세요, 혹시? 이게 관리자 권한을 아직 안 받아서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영상을 봐주세요. 연수 영상을 봐주세요. 학교 정보관리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영상 공유해드리고요. 뭐 매뉴얼 다 저장해둬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것만 일단 보실게요. 네, 죄송합니다. 학교 정보관리 탭을 누르시면 학년반 관리, 교사 관리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평가원에서 연수용으로 제공해준 테스트 계정이에요. 테스트 계정.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가 아직 사이트가 불안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년반 관리 누르시면 2026학년도에 뭐 몇 학년, 지금 4학년, 5학년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학년반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2026학년도 만약에 우리 학교 6학년이 맞자평을 본다고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1반부터 시작을 하고 뭐 5반까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생성해 두시면 돼요. 저장,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반이 5개가 한 번에 생성이 됩니다. 3, 4, 5, 6 다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 선택과 시행은 담임 선생님들과 학년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요. 업무 담당자께서는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스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6학년 1반은 뭐 1반으로, 2반은 2반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년반 관리 세팅이 되었다면 담임 선생님들께 가입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다음
교사관리 페이지에서 선생님 권한을 확인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누구 선생님이 4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 맞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언제 확인하셨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하셔야 되는 거의 전부입니다. 시스템상에서 하셔야 되는 거의 모든 것. 네.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시는 것, 학교 정보 관리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하시는 것까지가 관리자로서,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로서 하셔야 되는 거의 모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저는 이번엔 담임교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수용으로 부여받은 테스트 계정입니다. 그냥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S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마이 페이지에서 내정보 관리에서 관리자 권한 신청하실 필요 없죠. 담임 선생님이시니까. 자, 그리고 시험 관리로 들어가면 또 오류가 발생했다고 뜨지만 그냥 무시하고 연수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3, 4학년 선생님, 그 평가 담당자가 이제 반 학급이나 반 같은 것들을 쭉 생성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학년 담임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4학년 일반 담임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 눌러도 시험 준비하기 이런 탭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들어오시면 시험 준비하기가 보이고, 우리 반만 보여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정보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담임교사에게 다 연수해야 되나요? 평가원에서 연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거를 제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나이스 연계 현행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시면 나이스와 연계되면서 학생들 뭐 번호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 기본사항이 쭉 나올 거고요. 저는 옆에 혹시나 중증 청각장애 학생이 있다든지 표집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 시험지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 해당 없음일 것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험 이 반을 선택해서 선택 설정에서 지금 칸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저도 안내를 받았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비교과 설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국수, 사과, 영 다 안 볼 건데 다 되어 있네? 원래 맞아요. 그게 맞고 선생님 일정에 맞게 학급 일정에 맞게 뭐 국어 시험만 본다 할지 수학 시험만 본다 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를게요. 그러면 시험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을 배포하면 이제 제가 불러왔던 그 학생들에게 하나씩 시험지가 배포가 됩니다. 이것까지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배포하기 누르시면 배포 완료라고 뜹니다. 시험 보기로 넘어가면 시험 감독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진짜 시험을 보게 되시는 거니까요. 선생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체험하기에서 모의 테스트 누르실 수 있습니다. 체험하기에서 모의 테스트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우리 반 것만 모의로 시험을 진행해 볼 수 있고요. 시험 감독을 눌러보겠습니다. 평가원 매뉴얼에서는 뭐 네트워크 속도를 점검해라, 뭐 브라우저가 적절한지 확인해라, 이런 것들을 쭉 안내하고는 있는데 지금 웹사이트가 개선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줘요. 만약에 이상하게 이날따라 뭐 전기 문제가 생겨서 네트워크가 뭐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시험을 다른 날 보시면 돼요.
다른 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 환경 점검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험 진행해도 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고요. 감독교사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고등에 조금 해당이 돼요. 1, 2, 3, 4, 5반이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업무 담당자가 감독교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한 번에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에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니까요. 온라인 시험 진행을 추천드려 봅니다. 인증 완료되었고, 시험 감독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이스에서 불러왔던 학생들 이름이 쭉 뜰 거예요. 그리고 감독교사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여기 더보기란에 점 3개를 눌러보시면 3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시험 시간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아니면 이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영상을 못 들었어요. 다시 듣게 해주세요. 이런 학생이 생겼다. 그리고 아니면 뭔가 이 응시 기록, 부정행위가 발생해서 응시 기록을 아예 초기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감독교사가 판단을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시험 시작을 누르시면 학생 인원수에 따라 시작 직후 20초 이상 로딩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뜹니다. 1분 이상 지속되면 새로 고침 누르도록 안내해 주세요. 학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옆에는 됐는데 저는 아직 안 떠요. 기다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봐도 너무 오래된다. 그러면 옆에서 새로 고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시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학생들이 가해가 안 돼서.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도 하는데 학생들은 알아서 시험이 끝나면 제출을 합니다. 전체가 다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서 뭐 아직도 늦게 이제 풀고 있다고 하면 시험 조금 재촉해 주시기도 하면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 종료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뜰 겁니다. 응시하지 않은 학생, 지금 당연히 3명이고요. 응시 중인 학생, 응시 완료된 학생, 뭐 전체 학생, 쭉 뜨니까요.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시험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 종료가 끝납니다. 맞자평 볼 때 아이들 로그인 아무것도 없이 하나요? 네. 학생들은 자기 학교반 번호, 내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면 되고, 비밀번호가 응시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독교사를 준비하는 과정 보여드렸고, 시험을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진짜 안 보여드렸네요. 시험 관리에서 여기 옆에 보면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GPA 시행 시 다방에서 등록하는 거죠. 네. 응시표, 그 다음에 출력 누르시는데, 제가 이거 다 해봤는데, 일괄령 추천드립니다. 그냥 잘라서 나눠주시면 되고, 개별령은 종이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러면 학생들 6명씩 해가지고 쭉 페이지가 나오는데, 제 궁금증은 그거였어요. 국수사과형 그럼 5번 뽑아줘야 되는가? 근데 막상 응시표 보니까 국어 1번 학생이 81663, 수학 1번 학생이 81663, 비밀번호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응시표 하나만 인쇄하셔서 학생들 나눠줬다가 시험 끝나면 걷었다가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그때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출력해서 나눠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응시자 명부를 선택해서 출력하신다면 이렇게 학생들, 그 다음에 그 학생 비밀번호까지 한 페이지 쭉 보여요. 저 페이지 정리돼서 보여요. 그래서 요거 한 부 정도 뽑아두시면 애가 뭐, 저 잃어버렸어요. 이랬을 때 쳐주시기 좋다. 그리고 연습지 출력해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A4 이면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시험 배포 현황도 출력해 보시면 네, 별거 없습니다. 몇 명이 뭘 보는지 이런 것들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정해서 배포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응시표나 응시자 명부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학년, 한 과목에 40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건 담임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받아야 되나요? 선생님, 지금 FAQ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게 정말 느껴지는데, 표집학교 연수 끝나고 똑같은 질문을 전국 선생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 대상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FAQ도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 안 보이시는지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요. 지금 전국의 선생님들이 다 이거 해야 되냐, 막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 다 하시고 계시고, 뭐, 가통 내보내야 되느냐, 막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만, 저는 가통까지, 업무 담당자일 때도 가통까지는 내보내지 않았고, 그냥 각 반에 알림장 정도 써주세요. 이 정도 안내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자평 시험이 진행된 지 몇 년째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로 전화가 오기도 해요. 이 시험 언제 보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Q에 조금 안내가 되고 있고, 이 질문들이 계속 아마 누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뉴얼 별점사 양식, 그러니까 저도 찾는 대로 바로 패들렛에 올려드려 볼게요. 자, 아무튼 이 사이트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 그러나 평가원은 3월 전에 아무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일정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되다 보니. 자,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3학년 것도 봤었는데 이상하네요. 체험하기, 모의 테스트, 그 다음에 초3, 시험 준비하기가 안 뜨다니. 그러면 다시 관리자 계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어떻게든 보여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지필평가 시험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어, 제가 이걸, 제가 이게 안 되어서 연수 자료를 준비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캡처했던 화면들입니다. 학적 등록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나이스 현행화로 담임 선생님께서는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율평가 활용 연수 초3. 초3 담임인 초3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신 경우에 시험 보기 화면에서 요렇게 세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세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시험지 출력, 답안지 출력, 지필 답안 등록. 세 가지를 하시는 과정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컴퓨터형 평가를 권해드리는 편인데, 그쵸. 학교에 따라서 지필 평가가 더 편하다고 하시면, 요 시험 신청을 이렇게 지필로 보겠다고 선택해서 설정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보기 탭으로 이동하셔서 시험지 출력해서 나눠주시고, 답안지 출력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지필 답안을 등록하시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지필 선택 반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에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저도 시뮬레이션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계정에서 원활하게 안 됐던 부분들을 캡처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지필 답안 등록은 관리자 계정으로 가능한가요? 관리자 계정은 그 전 학년을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필 답안 작성은 모든 문항을 한 명씩 다 넣어야 되는가요?
선생님, 저는 제 본 계정으로 저도 로그인했다가 막혔어요. 저는 이 연수를 위한 테스트 계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앞에 연수 자료에서 엑셀 파일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학생 한 명씩 다 넣는 식의 그 칸이 온라인에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엑셀로 입력해서 일괄로 파일 업로드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고요. 튜터 선생님을 활용하신다면 이런 작업을 부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뒤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답변 질문이 많으셔서 이걸 받으려면 준비된 내용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담임교사의 평가 활용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문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학부모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 매우 잘안 받았는데요. 이번 결과 보니까 들쭉날쭉 저희 애가 이게 진짜 부족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평가 결과가 4월 중순에 나온다면 학부모 상담이나 뭐 이런 것에는 활용하기 어렵겠네요. 이런 걱정도 하셨었어요. 자, 아무튼 수시 상담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자, 이렇게 문의가 있거나 했을 때, 그리고 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로 하면 담임이 다 가입하고 답안지도 전체 학생 다 입력해야 됩니다. 네. 학생은 응시표를 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들어올 수 있고요. 답안지 인쇄해 주셔서 학생들이 써낸 답안지를 모아서 전체 학생들 거 다 입력해야 됩니다. 네. 컴퓨터 기반도 머리 아파서 지필이 나으려나 했는데 지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 기반이 훨씬 머리가 덜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관리자가 일반 출력, 일반 답안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선생님이세요? 직접 다 해주시려고 하시나요? 어, 시험지 짝홀수만 다르다는 게 뭔가요? 평가를 위한 기본 문항만 갖고 그 1반, 3반, 5반 뭐 시험지, 2반, 4반, 6반 시험지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제 학년 담당자도 시험지 모두 출력 가능할까요? 네, 지금 관리자 모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디테일한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 드리면 연수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넘겨볼게요. 일단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써주세요. 제가 못 보더라도. 자, 어떤 문제가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학부모가 문의하는 경우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 평가 도구는 평가원에서 보안 요구되는 자료라서 문항 관련해서는 무엇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못 보여드려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합니다. 대신에 그 체험하기 사이트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항들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 매우 잘안 받았는데요.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GPT랑 대화하면서 정리해 본 내용이에요. 생활통지표는 수업을 다 마무리하고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담임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들이라면 이 맞춤형 평가 결과지는 학년 초에 진단하는 것이고요. 역량을 보기 위한 것, 이 학생이 어떻게 배우고 생각하는지 사고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학습 설계 자료이다라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습을 설계하는 자료다. 내가 수업을 어떻게 바꿀지, 무엇을 보완하거나 무엇을 진행할지,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반 학생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내가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역량이 부족하대요. 저희 애가 뭐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의미인가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막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역량은 뭔가 문제 상황을 마주쳤을 때 해결하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맞다 틀리다 점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뭔가 맥락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이 학생이 특정 역량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게 되는 그 평가가 맞춤형 자율평가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이 역량을 대체 어떻게 측정하는가 궁금해서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문항마다 타겟된 역량이 있습니다. 나는 비판적 사고력을 보는 문항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문항이 있고, 뭐 나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보는 문항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진 문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항들이 다 어떤 맥락에서 제작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학교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본 상황, 인터넷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내용을 읽어보는 상황, 이런 식으로 맥락이 있고 특정 타겟 역량이 있어서 그 문항을 많이 맞추게 되면 역량이 높게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이 문항을 막 엄청 뜯어보려고 했었어요. 대체 무슨 문항? 이 역량을 물어본다면 대체 어떻게 문항을 짰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 쓸모없는 거였고, 제가 뭐 이 문항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지를 바탕으로 우리 학급에서 내 수업에서 애들한테 어떤 연습을 해줘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지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몇 번 문제에 뭐를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특정 역량과 평가 기준에서 이 학생이 정답을 썼는지 오답을 썼는지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이건 지금 중학생 결과지니까요. 필자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다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문항에 대해서는 이 학생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은 낮게 나올 것이고요. 이 결과를 보고 나는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줄까를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양식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 것을 지금 익명으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런 결과지를 딱 받았을 때 너무 멋있고 정리도 잘 되어 있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쓸까? 아니, 뭐, 최소한 상담회에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아니면 정말 내 수업의 인사이트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이 평가 결과를 훨씬 잘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듣기 말하기 너무 좋고, 뭐, 문법 너무 좋고, 그런데 쓰기가 살짝 아쉽습니다. 국어에 대한 가치는 높게 생각하는데 자신감 떨어지고 흥미도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3수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쓰기가 약하다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내가 국어 수업 시간에 아니면 우리 반 학급 특색 활동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고민하실 수 있고요. 이 학생이 듣기 말하기는 굉장히 잘 되는데 이 쓰기 활동 전에 뭔가 이런 질문이나 문답 같은 것으로 좀 보완해주면 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 다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AI를 좀 써봤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쓰기를 보완하는 수업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먼저 설명하게 하고 그 말을 구조화해주면서 그 구조를 따라서 짧은 글로 쓰게 해보세요. 아니면
문학에 대해서 약간 평균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그냥 감상문 써.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장면에서 주인공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발문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글로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학생 자기 성찰 개발 역량이 낮게 나왔으니까 오늘 글 써보고 잘 된 점이랑 고칠 점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방법을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들 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잘 활용하셔서 내가 수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를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작년, 재작년 저희 반 학생들 수학 수준의 어떤 분포입니다. 이 수준 학생, 이 학생은 특수아동이었어요. 다손반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2수준, 3수준, 4수준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평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쭉 봤는데, 저는 이거 쓰기가 우리 학급에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와서, 이제 생각을 키우는 교실 하면서 우리 학급 학생들에게 생각을 써보는 경험, 선호수량 평가,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자료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별 성취율도 다 나옵니다. 대신에 그 비교과 설문 같은 경우에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주고 빨리빨리 해 이렇게 했더니 저희 반 학생이 그냥 한 줄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감독 평가하시면서 사전 지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패들렛 자료 먼저 보내드려 볼게요. 패들렛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거죠? 학업 성취도 평가 지원 포털 들어가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 학교 관리자 승인이 안 된다, 늦어진다 라는 부분은 지원청으로 문의하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애들이 접속이 안 돼요. 뭐 문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오류가 나고 새로 고치면 아무래도 안 됩니다. 기술 지원 관련해서는 1600-4312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소개해드린 FAQ 공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청 어디로 문의하는가요? 공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에 대한 공문을 제가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연수 자료, 동영상 자료 다 제공됩니다. 지금 동영상 자료는 유튜브에 일시적으로 올려주신다고 안내를 받았고, 연수 자료도 지금 드린 패들렛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맞자평 사이트가 안 열리고, 네. 지금 사이트가 3월 전에 어떻게든 복구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열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수에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학생들 다 가능하냐? 가능하게 만들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그 3, 4학년과 5, 6학년의 표집학교 시험 기간을 지금 구분하고 있고, 학교 내부에서도 조금 시험을 보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분산해 달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왔는데, 시행 시기는, 선생님, 이거 나 다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FAQ, 그 다음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관련된 2025학년도 공문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맞자평 매뉴얼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연수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시지 않을 거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필평가 이거 하는 거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게 훨씬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업무용 체크리스트를 넣어두었습니다. 요거는 평가원에서 줬던 건데, 언제까지 회원가입. 근데 다 모든 것들이 시험 신청 전, 시험일 전까지, 시험일까지, 시험 전날까지, 시험 당일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안 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험 신청 전에만 하시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이스 현행화가 되고 3월 이후에 하시는 것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나이스 현행화 작업이 안 되면 결국 학생 정보 불러오기부터 안 되니까요. 자, 이런 체크리스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작년에 제작된 연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담임 선생님께 같이 함께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 봐 과목별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은 더 관심 있을 선생님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연구 자료 같은 것들 좀 정리해서 넣어 두었어요. 자, 패들렛 드렸고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이 끝나면 설문하기가 있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 평가원으로 내시는 겁니다. 뭐 시행 시기, 아니면 뭐 운영 방법, 뭐 지필 평가에 대한 지원, 뭐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년 이 표준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업무하시는 선생님들 다 이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요. 사이트가 조금씩 조금씩 매년 조금씩 아무튼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된 것이고 지금 저의 입장도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조금 업무 실무적인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는 게 연수였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에서 구현되지 않는 부분들도 지금 있고요. 설문하기 시험이 끝나고 설문하실 때 의견을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학년 지필, CBT 둘 다 보는 경우 시험 문제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생 참가 안 해도 되나요? 참여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그날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시험 챙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등교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없다. 그냥 그렇게만 안내를 했었고, 대신에 이제 그 재시험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요청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 재시험 기능이 들어왔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들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수를 준비를 했는데, 타겟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자, 다들 업무 담당자만 모이신 3학년 지필로 보고 답안 올릴 때 미도달 아동만 올려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먼저 보시고 맞자평을 보신다는 거죠? 네, 저도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시험 결과가 4월이 되어야 나오는데 미도달 아동만 올려도 되는가? 이거가 아마 안 되실 겁니다. 맞자평 CBT 시험지 유형이 4개라고 들었는데 4, 6학년만 해당인가요? 가나다라 유형이 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3학년은 짝수형, 홀수형으로 이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몇 년 지난 얘기입니다만, 옆 학생이랑 시험지가 다르다고 안내받고 그렇게 공지 드렸는데,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시험 해보시더니, 옆 사람이랑 문제 똑같아서 당황했어.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뭐, 어플 실행이나 기술적 문제는 고객지원센터 문의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고생을 알아주셔서요. 맞자평 튜터가 있네요. 2학년 진단평가는 어떻게 보나요? 1, 2학년은
그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 진단 도구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진단 활동을 따로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1학년은 뭐 관찰이라든지 아예 그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3학년 필수인가요?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학년 권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표집학교라든지 뭐 지금 나오는 튜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맞자평 안 해도 되지요. 혹시 업무 담당자이시라면 그냥 담임 선생님들께 이런 것들이 있다 안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만약에 뭐 하고 싶으신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것들만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평가라는 게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 담임 교사가 이렇게 좀 시기나 이런 것들 좀 조정해서 할 수 있어서 자율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할 경우 감독교사 프로그램 내에 설치 안 하셔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위도달 학생이 확인이 되면 맞자평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자평은 1수준에서 4수준까지 전체 학생들을 좀 골고루 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위도달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네. 자, 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로서의 노고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 힘드실지 생각이 들고요. 1학년 혹시 다른 분이랑. 네. 지금 이제 공통되는 질문들이 좀 많으세요. 이 맞자평을 이 평가 자체는 1수준부터 4수준까지 학생들의 기초학력 대상 학생이 아니지만 4수준의 학생들까지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성격적인 아예 태생부터 다른 평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학습 지원 튜터랑 연결이 돼서 기초학력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된 업무랑 섞여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다 일일이 답변 드리기에 좀 곤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께 이걸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말씀 많이 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원래 계획, 근데 항상 아시다시피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 저도 업무 담당자로서 되게 많은 지금 학교에서도 신학년 집중 준비로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연수를 개설하고 안내하고 참여하는데 다 각각의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이걸 담임 선생님들께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끼시는 이 어려움이 약간 이제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과도한 양의 업무로 다가오셔서 그런 불편함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에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안내는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연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원래 계획은 오늘 강의해주신 우리 이한비 선생님 정말 꼼꼼하게 안내 잘해주셨죠. 네, 선생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다년간 운영을 해주셨고 실제 했을 때 느끼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소탈하게 다 담아서 안내해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오늘 안내해 주신 내용들은 영상으로 클립으로 해서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유튜브에다 탑재될 거예요. 여기에 선생님들의 많은 얼굴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시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금부터 한 3월 첫째, 둘째 주 정도까지만 모두 담아 TV에서 보실 수 있게끔 영상으로 가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 배포하고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영상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지금 이 부분 한 10분짜리 클립으로 따로 만들어주신 영상도 있어요. 그거 우리 패들렛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포탈의 공지사항에 보면 거기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초학력 진단검사로서의 막 지필평가랑 헷갈리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평가는요, 원래 컴퓨터 CBT 평가입니다. 편의상 시험지로 출력해서 답안을 입력하는 절차만
동의를 거칠 뿐, 이 학생의 채점 결과를 분석해서 나가는 이 평가가 시험에 완료됐다라는 결과값은 데이터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수준 학생들만 답안 업로드하는 그런 절차로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기초학력 진단검사 그쪽으로 가셔서 그걸로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시험 본 아이들의 모든 답안이 다 탑재가 돼서 학생의 각 수준별 결과 분석까지 표출하는 것까지가 이 시험의 전체적인 완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많이들 올라왔던 거 보면 FAQ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학군의 심의 비대상이고요. 담임 선생님은 디지털 원패스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편하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 오히려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관리자가 전체 아이디 생성해서 배포하고 하는 과정에 관리자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담임 선생님이 나이스 정보 불러와서 쉽게 쉽게 하자라는 시스템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출력하고 입력하는 절차가 또 힘들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 개선되는 과정이다라고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업무 담당자로서 선생님들의 이 고충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모든 정책을 혼자 결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조금 네, 양해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주실 때 조금 지금 안내해 드렸던 여러 가지 매뉴얼, 패들렛에 있는 각종 자료, 그리고 관련된 지금 오늘 연수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 연수를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해진 시간은 네, 이 시험 시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의무 강제나 여러 가지 꼭 정책적으로 필수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압박들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선생님들 현장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연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생님들께서 개선하거나 요청하시는 사항 담아서 의견을 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시행되는 거라서 저희의 준비와 대응이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4월 달까지 이어지는 이 평가 기간에 아이들과 그래도 좀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전반적인 평가의 흐름이 다 온라인과 그 CBT 평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꼭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한번 아이들과 도전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요, 기초학력 학생을 뽑아내는 시험은 아닙니다. 선생님 1수준부터 4수준, 정말 자율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업과 연결이 돼서 나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걸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십사라고 해서 나간 옵션이었고요. 좀 어렵지만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표집 학교는 꼭 날짜 지켜주셔야 되고요. 질문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구글 시트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요. 기초학력과 관련된 업무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춤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만 안내를 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여러 가지로 기초학력 담당자로서 맞춤형 업무까지 같이 이행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네, 관련된 부분, 짧은 동영상 클립, 화면을 보는 이런 정도의 클립은 필요하시겠어요. 그쵸? 담임 선생님이 보실 정도로 5분짜리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쭉 담긴 것, 그리고 학생들은 사이트 접속하고 응시표 들어가고 시험을 보는 건데, 아, 그럼 시험 문항의 모의 테스트를 해보는 것, 그런 걸까요? 근데 아이들을 어느 순간에 모아놓고 동영상을 일시에 보는 것만으로 교육이 충분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컴퓨터실이나 아이들이 기기로 해본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좀 고민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걸 제작하는데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짧은 방식으로 선생님들께 필요하신 도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제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오늘 연수는 QR 다시 드릴까요? 네. 오늘 연수는 여기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의 평가하는 모습은요. 아, 동영상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동영상 제가 지금 아예 보여드릴까요? 아, 모의평가? 네네. 네. 네. 저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놓고 까먹었네. 잊어버렸네요. 제 학업 성취도 평가 지원 포털 들어가시면 평가 시스템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거죠? 평가 시스템 체험하기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아니고요. 맞자평 누르시면 초3 문해력 수리력 초등학교 4, 6학년 그러니까 체험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3학년이면 요거 누르시면 되고 4학년이면 요거 눌러라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를 영상으로 영상 자료로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면 학생들이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고 늘 문제와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 사전에 1시간 정도 할애하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한 10분, 20분 정도만 할애하셔서 요거 선생님 다 패들릿의 자료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같이 한 번쯤 클릭해보고 눌러보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제가 지금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넘어가지고 뭐 모두 선택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 눌렀다가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사실 3학년만 돼도 조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 경험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정도는 이제 직관적으로 다들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4, 5, 6학년은 수학 과목 빼고 멀티미디어 문항이 있어서 이어폰이 꼭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재생하면 영상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 필요한 것에 체크해서 넘어가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그 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직접 주시는 게 동영상 자료보다 훨씬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선생님 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랬을 때 눌러서 해제하는 거 이런 것들 직접 익혀보는 그게 훨씬 영상 자료보다는 훨씬 낫고요. 이 사이트를 안내해 주시면서 학생들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 통지 필수라고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학부모가 가입해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생겼습니다. 모의 테스트입니다. 모의 테스트 지금 학생 동영상 자료 요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동영상 자료보다 이 모의 테스트를 학생들과 10분, 20분 해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라는 의미로 지금 보여드려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은 가입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 학생 시험이라 볼 때 응시표만 잘 나눠주시면 비밀번호 치고 다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를게요. 잘못했으면 눌러서 해제하는 거 이런 것들. 학부모 통지 필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활용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권해드립니다. 끌어다 놓는 거, 요런 것들. 지금 컴퓨터에서는 무리 없이 지금 마우스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딸려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크롬북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스템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끌어오는데 그림은 그대로 있고 마우스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파란색 선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그러니까 끌어다 놓는 것이 무리 없이 가능했습니다.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면 꼭 평가원 기술지원팀에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하세요. 선생님, 뭐 어떻게 누르라는 거예요? 답을 뭘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런 질문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번 누르면 뭘 선택하는지 나옵니다. 옆에 있는 것들 보고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한 문항, 한 자료에 두 가지 문항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 보고 선택하는 그런 문항들. 그리고 이런 것들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1, 2, 3, 4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댓글을 중에서 알맞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댓글만 이렇게 클릭해도 체크가 됩니다. 들은 다음에 선택하는 건데, 재생은 한 번만 가능하며 내용은 두 번 들려줍니다.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듣고 싶어요.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뭐, 밖에서 엄청난 소음이 있어서 못 들었는데 다시 들을 수 없을까요? 이런 것들은 감독교사가 한 번 허용해 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재생은 한 번만 가는 초등이니까 내용 두 번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끌어다 놓는 거, 잘못 났으면 빼고 다른 거 놓는 거, 이런 것들 학생들이랑 한번 연습시켜 보시면 시험 자체에서 질문은 많이 줄어듭니다. 끌어다가 놓으면 가능하고, 뭐 틀렸다고 하면 클릭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네요. 그림 갖다 놓는 거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클릭해서 키보드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요거. 누르면 입력기가 뜨고요. 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분수 클릭하는 거. 밑에 분모 쓸 때 뭐 쓰고, 분자 쓸 때 뭐 쓰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 학생들 한 번만 해보면 잘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자평을 경험한 4, 5, 6학년 학생이라면 이 과정이 거의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이전에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네, 이거를 해도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문제를 다 풀면 최종 제출이 뜹니다. 내가 뭐 못 푼 거는 못 풀었고, 뭐 최종 제출합니다. 최종 제출하면 시험지 화면이 닫힙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은 이 맞춤형 평가 테스트 화면에서 세로 고침을 눌렀던, 네,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아, 공유를 끄겠습니다. 51분인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제 튜터 지원, 그러니까 장사님 말씀대로 네, 네. 기초학년, 네. 학습 지원 튜터는 제가 막 채팅에 답글을 달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초3만 필수입니다. 초3만 시행하시면 돼요. 보통 선생님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모든 학년, 이렇게 한 번 하기로 했으니 모든 학년 다 같이 하자라는 의사결정 하신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목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판별까지 가려면. 그래서 일단은 초3은 꼭 필수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과 학급, 시기 이런 걸 조율하셔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 초에 이게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판별 시험도 아닌데 왜 학년 초에 하냐? 담임 교사로서 꼭 지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튜터 예산 지원받지 않은 학교는 네, 이건 자율입니다. 담임 선생님 대신에 뭐 학년 단위로 시행한다 이런 의사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 입장에서 한 분이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됩니다. 학급 단위로, 담임이. 네. 편하신 대로 이 자율평가니까요. 그리고 오늘 연수 동영상은 패들릿이 아니라 공문해 드렸어요. 초등교육과 유튜브 채널이에요. 모두다마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공문에 링크를 다 넣어드렸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영상을 가지고 조금 앞뒤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화면 시연하는 부분만 스크롤바를 올려서 저희가 영상 제작이 말은 쉽지만 사실 그렇게 시간 안에 원하시는 시기에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급하시다면 올려드린 영상에서 스크롤 좀 이용하셔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마 TV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유튜브 채널이고요. 네,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일단은 선생님들의 수요는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또 우리 설문에 많이 의견 달아주셨잖아요. 관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찾기가 참 어렵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학교에서 진단평가 미도달한 학생은 맞자평, 그거는 학교에서 자율로 하시면 돼요. 다만 학습 지원 튜터를 신청하신 학교는 초3은 하는 거고요. 시험을 맞자평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학생의 수준을 하는 거예요. 1수준으로 진단평가에서 나온 아이, 그러니까 기초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판별된 아이를 맞자평 시험 보면요. 더 어려운 시험이라니까요, 선생님들. 전체적인 모든 우리 반 아이들의 각각의 계명, 1번부터 25번까지 이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지를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네, 거꾸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반 아이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원 대상 학생이 되는 아이들만 따로 국가지원 포털에서 보시거나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택은 학교에서 판단을 하시고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 초, 4월 14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튜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에다 문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고 뭐 튜터의 활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네, 기초학력과 관련된 공문 내려보낸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가 정말 기초학력 진단검사랑 맞물려서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을 보태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연수, 정해진 연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관련된 내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잠시 후에 회의는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 종료하겠습니다.